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만 1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국에서 1시간에 42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자 그동안 백신 접종을 거부하던 주민들의 접종률이 14%나 올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주내 교육 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까지 비난했던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항공기, 버스, 기차같이 미국 내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내년 1월 1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콘서트나 축제, 스포츠 경기 등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자들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LA 카운티 내 코로나 신규 확진은 3,178명이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가주에서 발생한 딕시 산불이 도심 지역까지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 전기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은 75만 6,020달러, 오렌지 카운티는 110만 9,500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량이 급감하면서 남가주 수도국이 물 공급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절수를 당부했습니다. 긴급 이사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 내 소비 지출액이 전월 대비 1.1% 줄었다는 어제 발표가 나왔지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민들은 현재 지난해보다 월 평균 765달러를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4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어제 여성에 대한 인권 존중과 개방적이고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천명했지만 바로 어제 이슬람 복식을 다르지 않은 한 여성을 사살하고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잔혹 행위는 잇따랐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녹취를 놓고 내분이 벌어졌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통화 녹취 원본을 공개하라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로비 자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폭로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 전담부서를 투입해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하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는 경기 도중 대타로 나서 2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NBA 사무국이 2021-22 시즌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9일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간의 대결로 시즌이 시작되고 크리스마스 빅매치에는 레이커스와 브루클린의 대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종일 흐린 날씨 보이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결국 부스터샷 접종이 권고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보건당국이 방금 전 밝혔습니다. 러시아 윌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과 제니 누드콧 FDA 식품의약국 국장 대행,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초기 접종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약해진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며 부스터샷을 9월부터 시작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0일부터 파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2회차 접종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모든 적격자들에게는 3회차 접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9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9월 20일에 백신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1월 20일에 접종을 마친 사람들부터 해당이 됩니다. 2차 접종을 마친 후 8개월이 지난 후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의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지침 4개월 연장됐습니다. 교통안전청은 항공기와 철도, 버스를 이용하거나 공항 등 교통시설을 찾는 시민들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내년 1월 18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조치는 다음 달 9월 13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두 번째로 4개월 연장됐습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어기게 되면 최대 $1,5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대규모 야외 행사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000명 이상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 페스티벌 같은 대규모 야외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19일인 내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야외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립공원관리청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모든 국립공원 내 건물과 대중교통수단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국립공원관리청이 공지했습니다. 야외라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구역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좁은 길, 전망대 이런 곳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션 벤지 국립공원관리청 청장은 국립공원은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든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세를 인식하고 직원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공원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해왔던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 주지사가 노마스크 실내 행사에 참석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실은 어제 코로나 검사 결과 그레그 에벗 주지사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인과 주지사 소속의 직원들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에벗 주지사는 역시 같은 당 소속의 플로리다 주지사와 함께 그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에 반대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지난달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반발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육부에 맞서서 소송전도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사망자 수 LA 카운티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제 LA 카운티의 1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2,90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LA타임즈의 집계를 보면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1일 확진자 수에 더해서 입원 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1,7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비율은 24%까지 치솟았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페레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저지를 위해서 위생 지침을 준수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하면서도 새로운 규정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재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주고 백신 접종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미 전국적으로 1시간에 42명꼴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최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4만 명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 여러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ver the last 2 weeks, just at my hospital, we tested almost 400 people that were symptomatic,
and 23% of them have been positive. So this is not an uptick. This is a third major surge.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760여 명, 급기야 지난 17일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1시간에 4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덮치면서 사망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미 정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4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데도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he threat is now predominantly only to the unvaccinated. The data is clear. The case increases are concentrated in communities with low vaccination rate. 델타 변이 공포가 확산하면서 백신에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접종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체를 보였던 미국의 일주일간 백신 접종 평균치는 최근 2주 사이 14% 증가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아직 백신을 맞을 자격이 없는 어린이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과학회는 어린이 청소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12만 1,4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18%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린이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 추이를 따라서 올 초 감소세를 보이다가 7월 초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2세 이상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자격이 주어진 상황이고 11세 이하 어린이들은 아직 백신을 접종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아과학회는 12세 미만, 11세 이하 어린이들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반 만에 대면 수업을 재개한 초중고등학교는 현재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일례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교육구에서는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면서 3,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학교의 6%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힐스버러 카운티 교육구에서도 학생 5,599명, 교직원 316명이 현재 격리 상태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학생 1,000명 가운데 8명꼴이 이번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2주 동안 코로나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새학기 첫날이었던 지난 16일 저녁에 밝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이 3,255명이라는 것입니다. 학생 45만 명 이상이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등 LA 통합교육구 규모가 워낙 큰 만큼 감염률로 따져볼 때 전체 0.8%에 해당합니다. 감염된 교직원은 399명, 감염률은 학생보다 더 낮은 0.6%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학교 캠퍼스가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최고로 안전한 배움의 장소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매 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교직원들은 10월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쳐야만 합니다. LA시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시 공무원들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강제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검토합니다. 오늘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할 조례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 공무원이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것 두 가지, 기저질환자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LA시의회에서 시 공무원 백신 접종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LA시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고 완강한 입장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술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남가지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겠고 지역에 따라 간간히 이슬비가 지나거나 아니면 가는 빗줄기가 계속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이나 뚝 떨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확연한 기온 차이 느껴지겠습니다. 구름 낀 흐린 날씨는 목요일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 들어서는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약간 오르지만 여전히 평년교는 밑돌겠고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반까지도 당분간은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58도, 해안 지역 73도, 6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역시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69도, 낮 최고 기온은 8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 오늘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이 정도 비 가지고는 가뭄이 해소되지는 않겠죠. 남가주 지역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광역수도국 이사회가 물 공급 경보를 어제 발령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 사용을 감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렇게 비가 조금씩 내리는 건 또 뭔가요? 네, 좀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수도국은 남가주 6개 카운티 1,900만 명 주민들에게 물 공급을 하는 지역 수도 공급원들과 주민들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물 사용을 줄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앙을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물 감축을 하지 않아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과도한 물 사용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를 내리는 등 강제 절수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15%의 자발적인 절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샤워 시간 단축,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반드시 가득 채워서 사용할 것, 잔디에 물을 주는 횟수 줄이기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글렌데일시는 당장 일주일에 3일만, 사흘만 정원에 물을 줄 수 있는 날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가운데 50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이 선포된 상황입니다. 북가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 지역까지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전기와 가스 공급이 중단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100여 건의 산불 가운데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딕시 파이어는 인구 18,000명인 라산 카운티 수잔빌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수잔빌은 라산 카운티 소재지며 지난달에 발생한 딕시 파이어 인근 도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잔빌에는 2개의 주 교도소가 있고 인근 지역에는 연방교도소와 카지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PG&E사는 강풍으로 송전탑이 무너져 새로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부 18개 카운티 5만 1,000가구에 대한 가스와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단전이 시에라 네바다와 노스코스트, 노스밸리, 노스베이 산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오는 18일 오후까지, 즉 오늘 오후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자리한 엘도라도 카운티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등교 대란 문제 이틀째 다행히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3일째니까 더 나아졌겠죠. 학년별 등교 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대처에 나서면서 개학 이틀째, 3일째 순조롭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교 대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년별 등하교 시간을 교차 운영했고 학교 정문 앞에서 대기하는 직원 수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덕분에 등교 첫날 최대 2시간씩 기다려야 등교해야 하는 불편함은 거의 해소됐고 오늘까지 이 사태가 이어졌으면 더 어려울 뻔했습니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학생들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등교 대란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었던 데일리 패스 프로그램과 관련해 LA 통합교육부 측은 데일리 패스 앱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수십만 명이 동시 접속해도 웹사이트가 다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놨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15일 동안 2주 동안 재학생들을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했고 이 결과는 방금 전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카드 위조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아시아계 약사가 이 카드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어제 일리노이주의 면허를 소지하고 시카고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34살의 탕탕자우가 다수의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를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CDC 백신 기록 카드 125장을 11명의 각기 다른 구매자에게 카드 한 장당 $10에 판매한 것입니다. 지난달 남가주 주택시장이 이례적인 화랑세에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정기다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의 지난달 기존 주택 중간 판매가가 전달보다 1.7% 오른 80만 8,7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2.6%가 인상된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전달인 6월보다 4.2%가 하락한 109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9%가 늘었습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수요가 좀 줄고 공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LA보다 오렌지 카운티가 더 심한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불부터 200만 불 사이에 오렌지 카운티에는 주요 도시 약 한 3, 40대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로 간격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LA 같은 경우는 한 20대 정도.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가 더 많은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지금 현재 조정기 도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주 전역에서는 지난달 단독주택 판매 건수는 전달보다 1.6%가 하락했습니다. 6월달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지난달 판매 건수는 지난 6년 동안의 7월달 판매 건수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가주의 주택 중간가는 1%가 내려간 81만 1,1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1.7%가 높은 가격입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는 주택시장 성수기인 여름에서 이제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주의 주택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나타난 이례적인 화랑세와 비교하면 매매 건수나 가격 면에서 다소 거품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가격과 매매 건수 면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견실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 현상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줄은 추세는 있지만 아직까지 복수오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 현상은 아직까지는 예전과 같지는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셀러스 마켓의 유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택근무가 오피스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셀러 마켓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 화랑 피크였던 지난 6월달보다는 가주의 주택 가격이 살짝 내려왔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면서 주택 가격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3분기에 주택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들고 매물 부족 현상이 더 개선되면 시장은 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연방상원에서 부양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 수혜 금액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또 수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연방상원 예산위원회는
액수가 이전 $2,000에서 자녀 나이에 따라 $3,000 또는 $3,600까지 크게 늘어난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수혜 금액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또 추가로 18세 자녀를 비롯해 19세에서 24세까지의 부양 자녀에게도 1인당 $500의 크레딧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17세 미만 가정에게만 지급되지만 이것을 24세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실직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지원된 주당 $300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이 오는 9월 7일에 종료됩니다. 약 700만 명의 수혜자가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9월 종료는 합리적이다라면서 연장 조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빠른 확산세가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9월 초에 만료될 것이라고 확인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까지 변경사항은 없지만 그것이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 정치인들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주춤하는 경기 회복 분위기와 소수계 저소득층의 불균형적 회복 등을 이유로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연방정부 실업수당 추가 지원 중단을 앞두고 최대 20주를 추가 지원하는 실업수당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은 연방과 주정부 기간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8월부터 최대 20주 동안 추가 실업수당 지원을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리콜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리콜 선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가 다음 달 14일 열리는 가운데 가주의 등록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들이 지난 16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리콜 선거는 9월 14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며 등록된 가주의 유권자들은 우편을 통해 투표용지를 발송받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에 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카운티 드랍박스, 투표소 혹은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투표용지를 직접 드랍할 수 있습니다. 조기 현장 투표는 9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부지자 투표용지의 경우 선거일 전 혹은 선거 당일 손이 찍혀 있어야 개표에 포함됩니다. 리콜 선거는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에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를 현직에서 축출할지 여부를 묻게 되며 유권자들은 이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뉴섬 주지사가 소환될 경우 대신해서 2023년 1월 1일까지 가주 주지사직을 맡게 돼 46명의 후보들 가운데 유권자가 1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 예가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직에서 축출되고 두 번째 문항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받은 후보가 10월 22일 리콜 선거 결과가 승인된 후 주지사직 임기 마지막 날인 2023년 1월 2일까지 주지사직을 맡게 됩니다. 만일 첫 질문에서 아니오가 과반수를 차지하면 뉴섬 주지사는 그대로 주지사직을 이행하게 됩니다. 리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게빈 뉴섬 주지사는 재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실린 2개 질문 중 하나만 답해도 되고 2개 모두 답해도 됩니다. 한인민주당협회의 스티브 강 회장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지금 게빈 뉴섬 텀이요. 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내년에 중간선거가 어차피 다시 재선에 도입을 해도 게빈 뉴섬 주지사에 관련한 이제 투표를 다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제 많은 수백만 달러의 이제 텍스 요금을 내면서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 쪽에서는 리콜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해 팬데믹 기간 동안 뉴섬 주지사의 미숙한 코로나 대응 조처에 불만을 갖게 된 주민들로 인해 리콜 선거까지 치닫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제 그 선거, 투표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러 한인 단체들이 돕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나 한인회 이런 곳에 찾아오시면요. 저희가 직접 우편 투표 메일아웃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요. 여러 가지 룰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리콜되면 가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부터 저소득층 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당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리콜의 여부는 가주민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주의사 리콜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복지 정책 등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선거인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가 LA 지역에서 새로운 유니버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LA에서 거동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Enable LA를 론칭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 장애인법에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 SUV를 개조한 휠체어 접근 차량을 버터플라이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버터플라이는 LA 기반의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주문형 이동 보조 서비스 업체로 LA 카운티에서 이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양식품이 미국의 판매법인 삼양아메리카를 설립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7일 한국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11일에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서 삼양아메리카 법인 설립권을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31일 삼양아메리카에 $200만 출자하고 미국 내 판매법인을 통한 현지 사업 본격화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삼양식품은 지난 2018년도 히스패닉을 타겟으로 한 타파티오 라면을 출시하면서 북미 시장 반응을 살폈고 현재 코스코와 엘슈퍼, 수페리어 그로서리 등 대표적인 히스패닉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지역 백신 접종자의 한국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7월 한 달 동안 LA 총영사관에서 총 6천여 건의 격리 면제서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격리 면제서 발급이 시작된 작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발급 건수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6천여 건의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서가 발급됐다고 말하고 중요한 사업적 목적 등 다른 목적의 격리 면제서 발급도 포함돼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이 백신 접종자의 직계가족 방문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에나팍에 위치한 코리안 복지센터가 코로나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중단했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푸드 배급을 다음 달 재개합니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열릴 예정인 이 무료 푸드 배급은 다음 달 3일 오후 3시 30분 코리안 복지센터 파킹랏에서 실시됩니다. 지난 LA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LA 한인회를 상대로 관련 자료 공개와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며 제기됐던 민사소송이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소송 제기자 측이 요구했던 사항이 모두 해결됐고 한인회장 선거를 무효화하기에는 소장에서 근거로 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임시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LA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를 시도했던 정찬용 변호사는 LA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운영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LA 카운티 주민으로 LA 한인회 회원 자격이 있다는 한모 씨를 대리해 지난해 12월 LA 한인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소송에서 LA 한인회의 회계, 회의 자료, 선거인 명부 등 다양한 자료 공개와 해당 한인회장 선거 무효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자료 공개 요구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가운데 지난 5월 19일 LA 한인회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또한 해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소송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에 대한 LA 한인회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셰퍼드 멀린 로펌과 LA 한인회 측의 소송은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찬용 변호사는 소송은 아직 끝난 게 아니며 법원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는 기간을 준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찬용 변호사는 또 은행 계좌 정보와 관련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서 받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분교와 관련 산하 한글학교 교장단이 이달 초 성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한글학교 운영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어제 열린 이 한국학원 이사회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면서 이사회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국하고는 어제 오후 5시 30분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임시 이사회는 교장단이 이달 초 성명을 통해 파업을 예고한 뒤 처음으로 열린 것이어서 이사들이 교장단의 성명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교장단 10여 명은 이사회 장소에 총영사관의 이사진 지명 취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나타나 시위를 했고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사들의 제지를 받고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가 모든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 내 모든 병원 의료진은 물론 널싱홈과 어덜트 케어 등 장기 요양시설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 종사자는 9월 27일까지 최소 1회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지난 16일부터 코로나 백신 3차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 12세 이상의 면역력이 취약한 면역부전 환자들로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차례 완료한 접종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60대 아시안 여성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NYPD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맨하탄 브로드웨이와 웨스트 54스트리트 인근에서 63세의 아시안 여성이 증오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쓰레기통에서 캔을 찾고 있던 용의자는 인근에 있던 피해 여성에게 갑자기 다가가 주먹으로 여성을 때린 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상승 추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 백신 공급이 확대되면서 하루 평균 100명대로 떨어진 바 있지만 지난달부터 감염자가 크게 늘기 시작해서 버지니아는 하루 1000명 이상, 메릴랜드는 800명대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다시 1년 전과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이 한국국세청과 공동으로 버지니아 소재의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미국 세법 등에 대한 주제별 발표, 개별 세무상담 순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설명회와 개별 세무상담을 참석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미 대사관 홈페이지를 클릭한 뒤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주거비용이 비싼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베이 지역의 경우 특히 저소득층이 살 주택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저소득층 주택 건설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베이 지역에는 특별한 사용 목적이 없는 수백 곳의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저소득층 주택을 지으면 수천 명이 거주할 수 있지만 현재 공사되고 있는 주택단지를 조사해 본 결과 214곳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시애틀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커뮤니티 감시형을 복역 중인 기결수 129명에게 감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마약 소지는 중범죄 구성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 6월 주 대법원의 소위 블레이크 결정에 따른 것으로 총 1200여 명의 기결수들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하와이 소식입니다. 하와이 경전철 사업부가 현재 이스트 카폴레이의 쿠알라카이역부터 알로하 경기장 할라와역까지의 구간에서 전동차 시범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 선로에 750볼트의 강한 전압이 형성돼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부는 감전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고 엄중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아울러 전동차 또한 예고 없는 급정지나 방향 전환 등의 기동 상태를 점검 중이기 때문에 엄격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선로에 접근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났고 이제 패럴림픽 선수단이 결전지 도쿄에 입성했습니다.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전 세계 장애인 대표팀 선수들이 도쿄에 입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선수 86명, 임원 73명 등 총 159명으로 구성됐고 수영, 탁구 등 45명의 선수단 본진이 일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다른 종목 선수들도 19일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일본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도쿄 패럴림픽은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3일 동안 도쿄에서 열립니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한국 선수 3명이 최종전까지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페덱스컵 랭킹 상위 125명이 출전하는 PGA 투어 플레이오프에는 김시우, 임성재, 이경훈이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노던 트러스트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뉴욕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리게 됩니다. 노던 트러스트에서 상위 70명이 된 선수들은 BMW 챔피언십에 출전하고 BMW 챔피언십 결과 최종 상위 30명은 최종적인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하게 됩니다. PGA 투어 정규대회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랭킹 상위 125명은 다음 시즌 시드권을 받고 125위 바깥의 선수들은 PGA 투어 시드권을 잃게 됩니다. 대회 중간중간이나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 우승을 했을 때 시드권이 2년, 3년 보장되는 대회에 우승을 했으면 125위 바깥에 있어도 내년 시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선수로는 125위 바깥에 있는데 우승 자격으로 저스틴 로즈 등이 내년 시즌에 그대로 갈 수 있고요. 134위로 이번 시즌을 마친 리키 파울러도 역시 투어 출전 자격 내년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승도 없고 125위 미만 바깥으로 떨어진 선수들 PGA 투어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출전권을 다시 따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가 안병훈 선수입니다. 안병훈, 패트릭 로저스, 라이언 무어, 제이슨 더프너, 토니 플리트우드 이런 선수들이 125위권 바깥에 있어서 내년 시즌 2021-22 시즌 PGA 투어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출전권을 다시 따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NBA의 2021-22 시즌이 10월 19일에 개막합니다. NBA는 어제 2021-22 시즌 개막과 크리스마스 경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체 일정은 금요일인 20일에 공개됩니다. NBA가 어제 발표한 개막 일정에 따르면 개막전은 10월 19일 디펜딩 챔피언 밀워키 벅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로 펼쳐지고 역시 같은 날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맞대결하게 됩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피츠버그 파이어츠를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도 3연승을 달리면서 내셔널리그 서부주 1위와 2위 승차는 4게임 차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8월 1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제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